이번에는 관사 등장의 기술 활용편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관사 원리 시간에 함께 공부해 보았듯이 관사에는 크게 세 가지 부분이 있죠. 첫 번째, 무대. 등장하는 인물들을 등장시켜주는 무대입니다. 두 번째는 그 무대 위로 등장하는 주인공. 그리고 나면 마지막으로 그 무대 위로 조연과 엑스트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등장의 무대는 무관사로 사용하고 주인공이 등장할 때는 어로 등장을 시켜주고 조연이나 엑스트라가 등장할 때는 더로 관사 더로 등장을 시켜줍니다. 이것이 영어 관사 문법 체계의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활용편을 이제 다뤄볼 것인데, 근데 이 표현남과 특히 이 관사문법 부분에 대한 이 강의를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 학술 논문에서 과도한 정관사 사용이 문제가 있다. 특히 아주 전문적인, 특히 이제 첨단을 달리는 그런 과학 학술 논문에서 이 정관사, 그러니까 이제 더를 너무나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논문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제 그런 경향성이 보인다.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이렇게 좀 더 개선해 볼 수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이제 관사 강의 요청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이 관사 더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됐고, 그러는 과정에 영어 전문 과학 학술 논문도 이제 한번 보게 됐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강의 자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강의 순서가 살짝 이제 조정을 하게 됐는데요. 우선 파트 1 등장의 무대, 무관사 부분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등장의 무대가 펼쳐져야만 이 인물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등장의 무대는 모든 것의 이제 첫 번째인 거죠. 이제 그리고 나면 이제 주인공이 등장하는 게 이제 첫 번째, 그 다음 순서였는데, 이번 시간에는 주인공 말고 조연과 엑스트라의 등장을 먼저 다뤄보려 합니다. 말하자면 재등장의 관사 더를 어떻게 실전 활용하겠는가 하는 부분을 다뤄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이어서 파트 3에서 학술 논문에서, 과학 학술 논문에서 정관사를 과다 사용하는 문제를 이제 논의해 볼 것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비로소 뒤로 밀렸던 주인공의 등장, 첫 등장의 관사 어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트 5에서는 miscellaneous, 그러니까 이제 잡다한 여러 부분, 나머지 여러 부분들을 이제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제 이 관사의 원리든 활용이든 관사라는 문법 체계의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배경 무대를 열어주는 셋의 계면들, three planes of existence and being. 이제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첫 번째 물질 세상이 있고, 두 번째 마음 공간이 있으며, 이 마지막으로 의식 세계가 있는데, 이 셋의 이 영역에서 이 관사 등장의 무대들이 펼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관사, 그러니까 등장의 무대를 이제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 셋의 영역에 대한 이해가 뭐랄까 아주 좋은 이제 기초 기반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질 세상에서는 물질 원재료들로 무대가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그 원재료들로부터 형성된 완성체가 등장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형성됐다 그러죠. shaped and formed. 그 다음에 마음 공간도 하나의 존재계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 공간에 이렇게 안에서도 자체적인 존재가 있고 삶이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마음 공간에는 어떤 대상들이 존재하고 또 삶을 살아가냐 하면은
이 이미지화된 개념들, 그러니까 개념의 이미지들이 마음 공간에서의 무대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그 이미지로 창조된 완성체가 등장을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형성됐다 하지 않고 창조됐다고 이제 표현했네요. created.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식의 세계입니다. 의식의 세계에서는 순수한 개념들, 그 영어로는 이제 abstract concept라 부르죠. 이제 추상 개념들이라고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그런 개념들입니다. 그 순수한 개념들로 무대가 구성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미지화 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이미지를 얻기 이전에 순수한 상태의 무형무상의 상태의 개념으로 된 완성체가 또 등장을 하는 것이고요. 사실 우리는 우리 몸 자체가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하다 보니 물질 세상에 대해서만 상당히 익숙한데 실제로는 물질 세상만큼이나, 아니 좀 더 내적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해진다면 물질 세상보다도 더 이렇게 리얼한 세상들이 마음 공간 안에 펼쳐져 있고, 마음 공간보다도 더 리얼한 세상들이 의식의 세계 안에 펼쳐져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볼 수도 있겠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물질 세상뿐만 아니라 마음 공간, 의식 세계, 그리고 개념의 이미지, 또 순수 개념들, 이런 걸 다 우리가 이제 한꺼번에 이해하려고 그러면 뭐 쉽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관사 공부하는데 좀 더 뭐랄까 요약 정리라 그럴까요? 좀 더 단순하라 그럴까요?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이것인데요. 무대와 등장의 실용적 관점이다. 해서 무대는 뭐 무관사고 등장은 이제 관사인데, 그래서 이 물질로 된 원재료 대 물질로 된 완성체, 이게 무대와 등장의 관계입니다. 근데 물질뿐만 아니라 개념으로 이루어진 원재료 대 개념으로 이루어진 완성체, 이것 또한 무대와 등장의 관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부분까지는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도 배우고 했기 때문에 익숙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 추가적으로 알아둬야 될 부분, 요거를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요게 뭐냐면은 원재료는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완성체는 물질로 만들어져요. 다시 말해서 개념이 물질을 만들어내는 원재료 역할을 한다. 사실은 그런 이치가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요거 하나를 추가로 생각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상황, 이것도 좀 더 이제 단순화시킬 수 없겠는가 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 요렇게 좀 더 단순하게 요약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무대와 등장의 관계, 관사에서 무대와 등장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원재료 대 완성체의 관계입니다. 요거 하나로 정리가 됩니다. 다만 원재료는 물질의 원재료뿐만 아니라 개념으로 이루어진 원재료도 있다. 요거 하나 정도만 더 알아놓으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상당히 단순화된 느낌이 좀 들죠. 그렇죠? 무대와 등장은 원재료 대 완성체다. 다만 개념의 원재료도 있기 때문에 개념 대 실물, 요거 하나 정도만 더 알아놓으면 일단 관사를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일단은 들어가 볼 수가 있겠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이어서 이제 요걸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무관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으로 다음 시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